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네네. 마치 무슨 그 아이들 궁전에 와서 네. 같이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참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작가님 여기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어른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림책이 이제 저도 30살 이전에는 그림책을 몰랐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림책이 어린이가 보는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림책이 어린이 책이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림책을 제10의 예술이라고 부르고요. 네. 연서적 관람가 그림책부터 19금 그림책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연극처럼 똑같이 이렇게 독립된 시각 예술로 네.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착각이 네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한번 써볼까? 아, 예. 그리고 이제 작가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볼까? 네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예. 역시 역량 부족으로 무슨 말씀을요? 아이고, 네, 오늘의 말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은주 6878님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릴 때는 어떠했나요?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시는데요. 벌써 네. 토크 시작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고 네.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 이런 그림책 구경도 못했죠. 그렇죠. 네. 미술책, 네. 교과서에서 보는 정도였고 네. 그 대신 자연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미술 교과서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풍부한 상상력, 같이 놀아주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네. 예술이 시작되는 건데 그 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교육이 잘 줬는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림책을 출간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라일팔사님, 그림책 아닙니다. 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림 에세이라고 해요. 그림 에세이인데요. 네. 원래 이제 우리 강석대 작가님 역시 밥을 사기 위해서 일본을 늦게 오신 것 같은데 네. 그 동물, 식물 이렇게 세밀화를 잘 원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나무에 대한 것을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 그랬더니 나무 자체에 대한 설명서인 줄로 착각하시고 두 번째 착각이네요. 그래가지고 세밀화를 당신이 그리겠다라고 자책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무 그림과 나무에 관련된 글이 서로 손잡고 짝춤을 추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제목이 나무의 문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소재로 다양한 역사, 인물, 문화 어우러진 에세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 에세이집을 오늘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루이 북쇼가 주로 그림책 작가님들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새롭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번에 덕분에 이 책을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봤거든요. 보면서 감명도 많이 받고 영감도 많이 받고 저도 이제 스토리를 쓰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무를 소재로 한번 스토리를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긴 했습니다. 지금 진행자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자꾸 오바를 하는데 짝춤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이 있으세요. 문제 오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 젊은 분들 TV나 나오는 홀로 춤을 동물을 많이 추시고 또 춤이 빛나려면 사실은 동무가 더 빛나는데 혼자 춤이. 저는 이제 서로 어울리면서 둘이 같이 추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띄워주는 그런 짝춤, 함께 짝이 되어서 추는 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좀 자꾸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짝춤이라는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원래 시 쓰셨어요? 아닙니다. 문장이 표현이 너무 좋으시던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에세이인가 시인가 이렇게 헷갈릴 만큼 어떤 부분은 시 같고 어떤 부분은 노래 같고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노렸던 바입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시도 모르고 에세이도 모르는 사람이 시세이다. 시와 에세이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글을 썼었습니다. 시세이다. 그 일본 화장품 브랜드. 그러네요. 네. 네, 아,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6시가 됐어요. 6시가 됐는데 우리 강 작가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확실히 저녁을 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작하면 이제 저 문을 닫고 하는데 막 지금 분위기 좋게 막 재즈는 깔리고 강 작가님 안 오시고 자연스럽게 시작은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고요, 선생님. 네, 강 작가님 오시면 또 모시고 말씀 나누고 하죠. 그러겠습니다. 아주 오늘 독특한 컨셉의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강 작가님 고맙습니다. 옆에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나무에 문학꽃이 피었습니다. 우선 이용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당첨 지각하셨다 저녁을 쏘겠다는 의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작가님 나무에 문학꽃이 피었습니다. 네.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 채널에서 주로 그림책을 소개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림 에세이도 첫 소개고, 또 작가님도 처음 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글을 쓰는 직업은 아니고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원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군요. 네. 그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3권쯤 책을 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무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사회, 문화, 역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서로 이제 서로 융합적인 학제적인 그런 방식으로 한번 엮어보는 것이 재밌지 않겠나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쓰는 내내 참 재미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지 작가님은 원래는 교수님이셨지만 이제는 작가로서 제2의 인생 이막을 여신 거죠, 그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책 살짝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인간들은 뭐 살아봐야 십몇 년, 몇십 년 살고 마는데 나무는 자기 자유 의지와 관계없이 한 곳에 심어지거나 태어나면 거기서 몇백 년을 100년 이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고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말을 표현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나무는 말이 없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대신 나무 입장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는 그런 글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좀 민망합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나무의 입장에서 말을 말 못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보통 나무에 대한 뭔가 깊은 인연이나 사랑이 없고서는 갖기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나무하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번 명절에 이제 설에 이제 고향에를 갔는데 그 전에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저기 치즈 유명한 임실 3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남가에서 이제 임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무 임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무 임실이요. 네, 나무가 많은 산골이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를 보면서 자랐죠. 그런데 그 동네에 한 250년 된 소나무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 나무 밑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뭐 웅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친구를 지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하더니 그 나무를 1,900만 원에 사간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오 마이 갓! 선생님 말씀하신 도중에 강 작가님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네네네. 이제 문을 닫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저기 우리 강 작가님 오셨으니까 예, 인사를 하시죠. 환영에 예, 박수를 먼저. 예. 이 박수를 강 작가님 오늘 늦게 오셔서 네. 예, 저녁 식사 사시기로 당첨되셨어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차를 가져놨더니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그림 그리기는 강석태 작가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이용기 작가님이 나무하고의 깊은 인연을 말씀하시는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강 작가님 오셔서 말씀이 잠깐 끊어졌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어서 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그림책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하던 얘기 시간이 남아서 좀 여유 있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제가 너무 슬퍼서 가서 솔방울 몇 개를 주워다 집에다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가 사라졌어요. 사간 거예요, 아예. 예, 파가지고. 파가지고 사라졌어요. 250년 됐는데. 그래서 이별도 인사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게 돼가지고 너무 서운한 그런 느낌을 올 명절에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무하고 네. 동무가 되어서 네. 살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석태 작가님 이제 막 오셔서 약간 네. 정신 없으시겠지만 네. 이용지 작가님이 이 책에 관해서 어떤 책입니다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림 작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나무의 문학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떤 책인가요? 그 나무가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지켜봤던 모습들을 본인들의 어떤 생각으로 이럴 때 이런 좀 이야기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혹은 이럴 때 이런 어떤 서로 어울리는 게 필요해, 이런 좀 말을 건네주는 나무가 말을 건네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신 걸 그대로 받으셨네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강 작가님이 이용지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못 들으셨는데도 그대로 그 작품을 이렇게 흡수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정말 멋진 짝춤을 주셔서 이 멋진 그림 에세이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중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5분 저녁 식사 당첨 우리 강석재 작가님이고 5분을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이제 2분 작가님들 사인이 들어간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옆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권아현이요. 권아현? 권아현님이 와 계시거든요. 이 출판사에서. 저분이 추첨하십니다. 제가 추첨 안 합니다. 네, 저분이 5분을 추첨하시고요. 알려주시면 당첨되신 분 5분한테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정말 큰 칭찬입니다.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저는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애들 픽업 중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픽업하실 중에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지 작가님부터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글이 무엇인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살짝 좀 읽어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 작가님도 옆에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두 분 작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꼭지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한 꼭지를 찾아주시고요. 한 꼭지? 제가 소제목을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쓴 글이지만 한편 한편이 참 애정이 가는.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영혼을 갈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가르셨던데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네.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글 전체 중에서
가끔 읽고 또 읽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자리가 어딘지를 네? 어디신가요? 111 페이지 포도나무 포도덩쿨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조그마한 아카시아 나무 하나가 네네. 수호천사가 된 사연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45페이지에 보면 네네. 사라져버린 수호천사 림프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동차를 타고 가시던 분 네 분이 자동차가 자꾸 잘못돼가지고 저수지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뭐 꼼짝없이 이제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수지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중인데 네. 가다가 물 앞에 거의 닿았는데 자동차가 멈추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조심스럽게 나와서 보니 아카시아 나무 조그마한 나무 하나가 자동차를 정면에서 막고 받쳐주고 있는 주위에 다른 나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가 작은 아카시아 하나가 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오고 목숨을 구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타고 있었어요. 오 마이 갓. 네. 실화네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나무가 고마워서 제가 팻말을 하나 썼어요. 네네. 이 나무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한 나무니 절대 베지 마십시오. 네네네. 이렇게 팻말 하나 써서 들고 나무가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네네네. 막걸리 한 통을 들고 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그 사이에 베어버렸어요. 왜 그 나무를 배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수호천사인데 네. 인간이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어이구, 얼마나 어떡해요. 좋았을 겁니까? 너무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는데 네네네.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3일 전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라고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아버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이미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덕분에 나무 덕분에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지금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동의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글로 썼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에피소드가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제 아버지 얘기. 그러셨군요.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 작가님은 어떤 꼭지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다 좋은데 네네. 이제 그 제가 그림의 주제로 많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세트 지구의 어린 남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제 바오밤 나무 그림 중에 하나가 이영직 작가님 그 부실에 서재에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장면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거기가 몇 페이지죠? 82페이지 보면 82페이지. 82페이지요. 네. 바오밤 나무와 카바리아 나무의 운명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네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저희 그림을 보는 장면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네네. 여기 보면 저도 사실은 그 바오밤 나무 그렇게 물을 가지고 있다가 코끼리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네네. 그런 어떤 서로 이제 공존하고 나눠주는 그런 건 사실 많이 몰랐거든요. 네네. 전 이제 동화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바오밤 나무가 나쁘지만 않아 뭐 그런 해석을 하긴 했어요. 네네. 바오밤 나무에서 별이 열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네네. 그런 그림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코끼리에게 물을 서로 나눠주고 공존했던 바오밤 나무의 어떤 운명과 어떤 그 도도새와 카바리아 나무의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서 비교해서 적어주신 걸 보면서 저 이 글이 참 이 편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상상하면서 이 표지 그림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네요. 표지 그림도 바오밤 나무네요.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저는 글이 좋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수. 두 분 작가님이 좋아하는 꼭지 얘기만 들어도 이 그림 에세이의 면면을 여기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동안 중요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보시기에 중요한 질문이 없었나 봐요. 세상에.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이 보기에 이제 이게 또 그림 에세이잖아요. 강 작가님이 네. 그림 또 이렇게 열심히 그려주셨는데 네. 내가 봐도 이 그림은 네. 정말 내가 쓴 이 글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내 글을 살렸다. 네. 뭐라든지 이 그림 너무 좋다 하는 그림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글과 그림을 합쳐놓으면 어떤 네. 일이 생길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비현실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이 예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글과 그림이 만나게 되면 그 글이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주셔가지고 글을 이제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그림이 여기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드시는 게?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지금 140페이지에 있는 140페이지에 있는 이팝나무 그림입니다. 네네. 이팝나무는 아시다시피 이제 쌀 모양으로 생긴 꽃을 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배가 고픈 때 쌀밥 나무에 달려 있는 그 이팝나무 쌀 모양을 보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참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너무도 잘 그렸어요. 이 밥그릇 위에 쌀이 있고 그 위에 이팝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봉밥 위에 이팝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에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다른 어떤 분도 이 그림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생명 공동체로 사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돈만 생각하고 이율만 따졌는데 이제는 정말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질문이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요. 두 분 작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또는 추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나무, 나무 이야기, 작가님들이 좋아하는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는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강 작가님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요? 지금 작업실 제 스튜디오에 두 그루 나무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나무라고 하기 좀 작아요. 화분에 그 고무나무, 흔히 볼 수 있는 고무나무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제 전시회 때 아는 지인분이 선물로 좀 요만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작업실의 공기도 좀 정화하고 그런 의미로 받았는데 좀 아침에 가게 되면 물을 주면서 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서 고무나무랑 사귀시는구나. 네, 고무나무가 이렇게 말을 받아줄 줄 몰랐는데. 그렇구나. 작업실 아침에 이제 한 8시 반 9시 정도 도착하거든요. 라디오 켜고 스프레이로 이제 물을 살짝 뿌려주면서 잘 잤니 이렇게 물 먹어라. 강아지한테. 그래 이렇게 또 이렇게 노래도 들려주고 했는데 지금 꽤 많이 커서 이제 막 굉장히 커진 거예요.